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또 어려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이 많아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집에 퇴근할 때쯤에 좀 전부터 비가 오면서 비를 맞으면서 좀 집에 왔는데요. 요새 뭐 코로나 확진자도 연일 5만 명씩 나오고 있고, 뭐 즐거운 일이 주변에 참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죠. 주식 투자자의 그런 심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뭐 사장님들 정말 많이 힘드실 거고요. 또 이면에는 정말 현금 많이 가지신 부자분들은 뭐 또 더할 나위 없이 더 부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도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보다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주식을 했다고 계속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뭐 과거에는 뭐 큰 돈을 만졌다기보단 큰 돈을 번 적도 있었고, 정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돈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제 치부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기엔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지금 그럼 저는 주식으로 많이 성공했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이 분석을 했는데도 돈을 그럼 왜 못 벌었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분석을 많이 했다고 돈을 벌었으면은 정말 이런 방송을 아마 하지도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개설했을 때 뭐 보신 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부를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 자산 증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의 좀 부족한 경험이지만 그 제 경험과 그쵸? 그 주식시장이 항상 변동이 있고 금융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들, 성공했던 경험보다는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시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줄이니, 즉 동학개미들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의 어떤 기록과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었는데, 이게 시작한 지 이제 1년 좀 넘어가는 시점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장이 사실 온 건 유튜브를 찍고 나선 처음이죠. 제가 주식 투자하고 나서 많은 하락장을 경험해 봤지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에 접근하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진짜 절망적인 뉴스들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뭐 50대 어떤 아저씨는 뭐 이제 12억을 뭐 투자를 하다가 그쵸? 다 날렸고, 어떤 40대 여성분은 남편 몰래 주식을 하다가 다 날렸다, 이거 도박이다, 뭐 하여튼 별의별 뉴스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재미삼아 보시는 분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 이걸 편향된 시각을 갖자는 게 아니라, 굳이 안 좋은 뉴스들을 그쵸? 굳이 봐가면서 나까지 불안해져야 될까? 내가 심리적으로 그런 더 쫄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에 기본적인 정석을 갖춰야 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심리가 흔들리면, 멘탈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내버리지를 심지어 안 썼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초반에 이 썸네일에 나온 그죠? 윌 스미스 영화에 이게 행복을 찾아서인가요? 그죠? 제목. 이 얘기를 이따 좀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시장을 잠깐 볼게요. 시장 얘기는 안 한다고 했는데, 코스피가 연초, 이게 YTD 거의 연초 대비 거의 10% 정도 빠졌습니다. 뭐 더 빠졌었다가 지금 잠깐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W자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를 사실 정석으로 보통 그리는데, 코스닥은 오늘 바로 지난번 거의 저점에 준하는 W의 쌍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바닥이 진짜 논리가 나오면
반등을 하면 W자형이 되죠. 코스피 지수는 보시다시피 3000 정도에서 뭐 과거의 고점, 작년의 고점은 3300이지만 그죠? 여기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올해 연초 대비 떨어진 거는 10% 정도고요. 오늘 종가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단순 계산하면 그냥 1040포인트 정도 30이었는데 1000이라고 쳐도 거의 15% 이상입니다. 안 아프고 계좌가 손실이 안 났으면, 즉 주식을 하시는 분이 현금을 많이 갖고 가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진짜 고수들도 작년 그런 연말에 다 팔고 지금 기다렸다가 지금 살까? 그런 분들 진짜 손에 꼽습니다. 손실 안 났으면 이상한 고수라고 저는 표현을 해놨는데, 주식을 투자하면서 흔히 말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주식을 다 담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오래 투자했다는 사람들도요, 지금 현금보다는 주식이 많을 겁니다. 오히려 주식을 투자 안 했던 분들이, 코로나 때도 이전에 투자 안 했던 분들이 코로나 때 급락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그런 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하락장은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치면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런 절망적인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희망을 또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앞서 행복을 찾아서, 이게 그쵸? 2017년에 재개봉을 했어요. 2007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2007년은 2008년 딱 돌아갈 때 금융위기가 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2007년에 주가지수 2000을 처음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코스피가요. 그리고 바로 1년 만에 1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리먼발 금융위기고요. 뭐 그런 얘기는 필요 없죠. 이 줄거리 잠깐 보면은요,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희망, 용기, 실화입니다. 실화. 한물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세일즈맨 크리스 가드너, 윌 스미스가 주인공이고, 물건팔이에요. 물건팔이. 매일 최선을 위해 다하지만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내까지 집을 떠나고 길거리도 앉게 됐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쵸? 마지막 기회가 오고, 그래서 절실한 도전이 뭐 이런 겁니다. 집세도 못 내고 차도 압류를 당해서 의료기기 팔아야 먹고 사는 그런 윌 스미스는 배경이 언제냐면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 하는데요, 1980년대 그쵸? 미국이 침체기에 있었을 때예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 미국이 경제가 엄청 좋아진다고 해서 금리 인상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쵸? 이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죠? 레이건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바이든이죠. 뭐 하여튼 경제 상황이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고 아내도 되게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근까지 해가면서 버텼었는데 결국엔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세를 못 내서 아들과 함께 윌 스미스는 길바닥에 나앉게 됐죠. 뭐 저 시절에 어렸을 때 뭐 서울역에 나앉는다. 서울역에 사실 좀 돈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아직 있으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윌 스미스는 계속 살아있으면 결국 살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그 원동력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행복을 위해서 끝없이 도전했던 간절함이 아들이었어요. 그쵸? 이 영화의 사실 하이라이트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왔다고 보는데, 그게 인생이 결국에는 마지막 인턴십 60대 1인가요? 그 경쟁률을 뚫고 6개월이 되는 마지막, 그거를 인턴십에서 뭔가 단 정규직의 한 명이 될 때, 그때 뽑혔을 때, 그때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의 그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윌 스미스가 진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복의 조건이, 이 영화는 막 돈을 많이 번 윌 스미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돈 아니었죠. 내일을 살 수 있는 삶, 이런 거였거든요.
다시 주식 시장으로 좀 돌아가서 제가 투자를 하면서 급락을 경험했던 게 크게 한 3번? 크게는 3번에서 4번이었던 것 같아요. 뭐 98년 이후에 사실 그 흔히 말하는 IMF 때 이때는 저도 정말 시드머니가 적었기 때문에, 즉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저도 정말 어렸었던 나이라서 그리고 이때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거의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제가 첫 번째 위기가 200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융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코스피가 한 2000에서 거의 90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0인가요? 60인가? 마이너스 50%의 주가 하락률을 보였었던 시기고요. 2011년에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투자했었을 때. 이때 남유럽 위기라고 하는 피그스라고 해가지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부채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컸던 게 미국의 신용 강등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7월 31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일요일 날 나왔거든요. 제 기억은 정확합니다. 이거 왜냐면 너무 힘들었더니. 그리고 8월 1일부터 주가 지수가 2280버터인가요? 거의 1600포인트까지 3일 동안 내렸어요. 차트 보시면은 한번 코스피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근데 이때보다 지금 이때도 있었고 또 무역금융 때도 있었는데, 정리하면 이때는 좀 빼고요. 2000년도 이후 IT 버블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치면 이제 22년, 여기 가운데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있죠. 근데 코로나 사태는 정말 V자 반등이 빨리 나왔었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이런 현상이 아니었으면은 버틸 수 있는 장세였고요. 이때 금융위기 때는 계단식 하락이 거의 1년 동안 나왔었기 때문에 레버리지 이런 거는 완전 죽었었고요. 일반 투자자도 정말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솔직히 말하면 이 코로나 이전에까지 진짜 박스피였다는 거예요. 박스피. 박스피, 박스닥. 종목들의 움직임은 달랐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10년 투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22년으로 결국 회귀하면은 지금 긴축, 이 긴축의 공포. 근데 이게 아까 아이러니하게 결국 경제는 좋아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인플레 이것 때문이고, 그죠?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결국 긴축을 빠르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고, 경기는 좋아지는데 역으로 내 계좌는 박살나고 있다는 거. 그것도 거의 작년 한 해의 수익을 아마 한 달 동안 거의 빠진 폭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빠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리스크 관리 제대로 안 됐다면은 작년 한 해 수익이 올해 한 달 좀 넘은 지금 이 시점에 다 반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주가 급락 경험을 제 경험상 얘기하면 요 정도 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2000년도 IT 버블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코로나 때까지 4번, 5번째네요. 벌써 5번째. 10년 주기로 한 번째라고 하지만 20년 동안 5번의 급락의 경험을, 물론 중간중간에도 있긴 있었는데요. 진짜 급락했던 딱 포인트만 찝으면 한 5번의 급락 경험을 저도 했는데, 이번이 진짜 힘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시절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개별 종목으로 바뀌었다는, 이 룰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IPO,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는 기업들의 분할 이슈들, 국내 수급의 문제죠. 결국 국내 수급의 문제. 결국 매크로랑 수급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악재를 완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주식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었고요. 아까 행복을 찾아서의 윌 스미스, 실제로 아들 역인 제이든 스미스가 어렸을 때 아역을 맡아서 정말 부자지간에 행복을 찾는 그런 영화,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결국 어려운 삶 속에서 용기와 희망, 그렇죠? 용기와 희망 그리고 행복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다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저와 제 채널에서 같이 보시는 분들의 부를 증실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긴 하죠. 근데 이 목적이 꼭 돈만을 위해서 돈을 쫓는다. 이게 근본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어요. 투자자로서.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가족이 없으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결혼하신 분은 자녀가 있을 거고, 결혼 안 하신 분은 부모님이 있을 거고, 그런 가족의 행복한 삶,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는 있잖아요. 뭐 이게 말도 안 된다 또 얘기하실 수 있는데, 물론 돈이 99%를 채울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뭐 이견을 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오늘을 즐길 수 있는 상황, 주가 지수가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한 달, 올해 연초부터 아까 10% 15% 코스피 코스닥이 깨지고 개별 종목들이 30-40% 깨지면서 절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레버리지와 신용이 그래서 항상 위험한 거고,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쓰면서 투자의 실패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소중히 버린다면, 이 절망의 주식시장만 자꾸 생각한다면 정말 삶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철학가도 아니고요. 제가 심리를 저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저도 괴롭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안 괴롭겠습니까? 내 행복의 조건이 무조건 엄청난 돈은 아니라는 거.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지금 시장이 더 절망적일 수 있고요. 앞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과도한 레버리지나 신용 이런 투자가가 아니시면요, 진짜 멀쩡한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또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저는 주식시장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으로 행복을 찾자는 게 포인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런 좀 마음을 좀 지금 시기에는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정학적 사건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가 인플레 더 나올 수 있고요. CPI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에너지에 의해서. 그럼 당분간 증시는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 거고, 연준에서 무작정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이를 못 잡는다면 연준이 또 방향을 회귀하지 않겠습니까? 악재가 365일 가진 않을 겁니다. 지금 워낙 유동성에 풀렸던 그런, 그쵸? 자산 가격들에 대한 거품이 일시적으로 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힘든 건 맞지만, 또다시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있고요. 결국 돈이 있으면은 내가 투자할 그런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또 이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제 경험상에서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점프업을 시키는 게 사실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저도 그 점프업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기회가 있었는데 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심 때문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욕심도 좀 버린다면, 결국 저도 돈을 쫓은 이유가 그런 가요계 그런 부산물이 결과론적으로 나오지 않았었나 생각도 하는데요. 되돌려 보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아직 뭐 살 날이 많았는지
많은지 죽을 날이 더 가까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망과 행복을 그쵸,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주식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절망적이신 분들이 있다면은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거나 주식 투자를 진짜 잊고 살 정도로 투자를 좀 금액을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제발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진짜 사람으로서 안 받을 수 없지만 극에 달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명히 비중을 조절하거나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 행복과 내 삶이 진짜 그쵸? 돈, 어떻게 보면 돈의 손실과 수익의 입장에서만 내 삶이 판단되는 건데, 제발 그렇게는 삶이 안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인생을 40년 좀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의 또 생각보다도 짧고 그렇지만, 그냥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갖고 투자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아까 쌍바닥, 더블바닥을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그쵸? 하락이 열린다면 바닥이 저도 모를 정도로 내려갈 수도 또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주말에도 올렸었지만 뭐 악재는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근데 지금 현금을 있다고 해도 쏟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성장률 아래 공포에 좀 휩싸였기 때문에 종목의 셀렉이나 지금 현재 포트를 재점검하는 게 매우 필요한 시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거고요. 영상으로 또 그런 부분 많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